이 뭔지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영화 싫어하는 분 계세요? 영화 보자고 그랬을 때 안 보겠다는 분 계세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예, 굉장히 영화 자체가 자발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상담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겠죠. 또 다양한 분들이 영화를 보실 수 있죠. 조금 좀 정신이 혼란스러워도, 조금 좀 기억력이 떨어져도, 조금 좀 산만해도 영화를 보는 그 순간엔 몰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뭡니까? 영화를 통해서 일종의 강의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기업 연수나 또 다양한 교육에 영화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6.25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웰컴 투 동막골을 같이 보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면에서 영화가 쓰여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화는 또 다른 하나의 치료자가 되는 것이죠. 즉, 영화 자체에 있는 주인공들이 우리에게, 시청자들에게, 관객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에요. 나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해서 극복했는데, 또 내가 저 주인공보다는 더 힘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위로와 위안을 주게 되죠.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 또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 받으시는 분들, 의사와 환자들, 서로서로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높아지고 서로서로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들 중에서 연애하실 때 연극이나 발레 보신 분, 아니면 영화 보신 분, 어떤 분들이 더 많으시겠어요? 영화 많이 보시죠. 왜 그래요? 어떤 분도 영화값이 싸서 그렇다, 극장이 싸서 그렇다 하시지만, 사실은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내 애인은 야구를 좋아해도 서로 취향이 달라도 영화를 보고 나오면 할 얘기가 생기죠. 그건 재밌더라, 좋더라, 이 장면 좋지 않냐, 이런 거 자체가 일단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단 말이죠. 이런 영화의 힘을 굉장히 다방면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영상 연수나 영화 치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영화 치료 하시고 계셨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영화 치료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좀 영화 치료에 더 많이 쓰이는 영화 중에서 이 100만인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그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는 영화 중에 한 편인데요.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윌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아주 가슴 아픈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MIT에서 청소부를 하고 살아갑니다. 천재적이에요. 어느 날 윌은 이 MIT의 최대의 난제가 있어요. 수학 미스터리를 몰래 풀고 칠판에다 적어놓고 도망을 가요. 그거를 이 MIT 교수인 랭보가 발견하게 되죠. 랭보는 윌을 알면 알수록 그의 재주가 아까워서 이 폭력을 일삼는 윌이 사실 심리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될까. 그래서 여러 상담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로빈 윌리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교류를 하고 서로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아내를 잃은 후 한참 동안 상담을 하지 않다가 이제 겨우 대학 교수가 돼서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윌은 똑똑하지만 아버지에게 맞고 학대당한 경험이 있죠. 윌은요, 이 굿윌 헌팅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유는 머리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혹은 나는 상담이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는 제 문제를 다 알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스스로를 알려고 노력하는 초입에 들어서셨구나. 이렇게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윌은 막 주지화라고 합니다. 머리를 써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아는 척해요. 하지만 로빈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Michelangelo. Know a lot about him. Life's work, political aspirations, him and the Pope. Sexual orientation, the whole works, right? I bet you can't tell me what it smells like in the Sistine Chapel. You never actually stood there and looked up at that beautiful ceiling.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림자와 상처를 보여줄 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로빈 윌리엄스가 이 맷 데이먼 윌에게 하듯이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정말 가슴을 열 때, 그렇죠? 제가 심리학자지만 제 심리학자인 제가 저 어촌에 있는 시골 할머니 무릎팍에서 저는 울면서 괜찮아라고 위안받을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고디란팅은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대통령이든 수학천재든 그 누구든 누군가에겐 꼭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이 영화를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치유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영화의 힘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요, 영화는 집단 상담을 할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 사람이 영화라는 어떤 공통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영화는 여러 등장인물이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도 대인관계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 매체가 돼요. 따라서 주인공을 중심축으로 해서 다양한 반응을 관찰하고 또 나의 어떤 관계하고 주인공의 어떤 관계를 비교해보고 이런 대인관계의 상대성, 또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통찰을 하고 그것을 집단에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저는요, 상담을 할 때 영화를 잘 사용하는 편인데요. 특히 다음의 영화는 제가 집단 상담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한국 영화 사용하는 게 또 한국 그 분들한테는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국가대표라는 영화인데요. 한번 보시죠. 알았어 좀. 야, 후천아, 야, 너 군대 안 갈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임마. 그 아무도 안 하는 거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에? 더 이상 쓰레기로 살지 말라고. 국가대표는 이 소외와 실패 허덕이던 삼류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군단들이 결국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또 스키 점프라는 거의 우리나라에선 불모지죠. 이런 낯설고 생소한 것에도 도전을 해서 뭔가 성취하려는 이 또 국가대표라는 당당함,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힘을 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연수를 하고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자신을 통찰하게 되고 또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힐링 시네마일까요? 앞에 보여드린 영화 다 힐링 시네마예요. 뭐 국가대표도 그렇고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특별히 힐링 시네마인 영화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렇게 힐링 시네마다 이름 붙인 건 없어도 대략 제가 봤을 때 힐링 시네마 그러면 어떤 몇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치롭고 건강한 나와 만나게 해줍니다. 영화를 보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있죠? 예,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 해. 뭐 이런 영화 대사도 있거든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대사처럼 영화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또 감동이라는 걸 줌으로써 내가 왜 사는지에 관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도 합니다. 또 주인공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내가 쓰고 있는 안경, 인지적 틀이 뭔지도 통찰케 하죠.
또 역경에